자, 오늘 새로운 내용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일정한 산과 염기가 있을 때, 산 또는 염기가 있을 때 계속해서 염기 또는 산을 넣어줬을 때 여기 용액에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했고, 그 다음 이온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학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과 온도를 헷갈리는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게 다른지 그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일정량의 산과 염기의 양을 달리 넣었을 때 산이 되는지 염기가 되는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경우가 있고 C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경우는 HCl 10ml를 넣어주고 그리고 NaOH 5ml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HCl과 NaOH의 농도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B의 경우는 HCl 10ml, NaOH 10ml를 넣어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C 같은 경우는 HCl 5ml 그리고 NaOH 10ml일 때 이때의 온도 그리고 액성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시약의 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HCl. 자, 이게 HCl이에요. 자, HCl이 몇 개냐면 HCl이 10개. 그리고 이게 NaOH예요. NaOH 5개가 지금 이 하나의 용액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용액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액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A라는 그 용액에는 이렇게 있고 B라는 용액에는 이렇게 있고 C라는 용액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의 액성을 살펴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귀찮지만 여기 H 플러스와 HCl을 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다 다 지우고 다 써볼게요. 네, A라는 경우 H 플러스가 10개, Cl 마이너스가 10개, 그리고 NaOH는 몇 개였죠? 5개. 자, 이렇게 있는 게 첫 번째 A라는 용액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H 플러스 하나랑 이 OH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서 뭐가 되죠? 네, H2O가 되죠. H2O가. 그리고 여기 H 플러스 하나랑 여기 OH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H2O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 만나서 H2O가 되고, 여기 H 플러스 하나랑 여기 OH 마이너스 하나 만나서 H2O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H 플러스 하나랑 여기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가 됩니다. 자, 총 몇 개의 H2O가 되죠? 네, 5개의 H2O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걸 한번 볼게요. 남는 건 여기 H 플러스 5개, 그리고 Na 플러스 5개, Cl 마이너스 5개, 5개 해서 Cl 마이너스는 10개가 남습니다. 10개. 자, 그러면 H 플러스 몇 개? 5개. 그리고 Na 플러스 몇 개? 5개. 그리고 Cl 마이너스 10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용액은 액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H 플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성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를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HCl은 몇 개냐면 10개. 여기 NaOH 몇 개예요? NaOH도 10개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모두 다 H2O가 돼요. 뭐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섞은 용액은 중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 경우는 HCl은 10개. 자, 여기 NaOH는 15개가 되겠죠. 자, NaOH가 더 많아요. NaOH가 더 많으니까 반응하고 뭐가 남냐면 OH-가 5개 남습니다. 그리고 H2O는 10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액성은 어떻게 되냐? 액성은 바로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량으로 넣어준 게 뭔지를 보고서 여러분이 혼합 후에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에서 우리가 중화되는 양을 한번 살펴보면 H2O가 얘는 5개만큼 형성됐어요. 얘는 10개만큼 형성됐고 얘는 똑같이 10개만큼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되는 정도를 보면 A가 가장 적고 B랑 C는 중화되는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또 뭐도 예상할 수 있냐면 온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온도. 자, 그렇게 해서 아래쪽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과 같은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배웠던 일정량에 따라 다른 산이나 염기를 계속 넣어주는 거랑은 다른 경우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염기와 그리고 산성을 보고서 중화 반응이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얘는 염산이 18 그리고 NaOH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은 이만큼 일어나겠죠. 그리고 H 플러스가 16만큼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B 같은 경우는 NaOH가 6만 개 없으니까 6만큼만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H 플러스가 8만큼 남을 거예요. H 플러스가 8만큼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이 얼마큼 일어나요? 10만큼 일어나죠. 그리고 NaOH도 딱 맞게 있기 때문에 H 플러스도 0개, OH 마이너스도 0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D는 HCl보다 NaOH가 더 많습니다. 그럼 적은 HCl만큼 반응을 할 테니까 6만큼이 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H2O의 개수예요. H2O의 개수. 자, 그러면 얘는 남은 양은 뭐냐면 OH-가 남을 거예요. OH-는 8만큼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만큼밖에 반응 안 하겠죠. 그리고 OH-가 16만큼 남으니까 얘도 염기성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C가 가장 높은 이유. 그 이유를 쓰라는 거죠. C가 가장 높은 이유. 이때 C가 중성이어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말입니다. 이때는 C가 중성인 거랑은 상관없이 뭘 봐야 하냐면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C가 가장 높은 이유는 C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C가 결과값으로는 여기가 중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럼 선생님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가라는 예시가 있고 나라는 예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는 HCl이 같은 농도인 게 10ml 있고 NaOH도 10ml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HCl이 100ml 넣어줬고 NaOH는 200ml 넣어줬습니다. 자, 이 경우 중화되는 양 H2O의 양을 보면 H2O는 10ml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되는 그 반응도 10ml에 해당되는 부분만 중화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나 같은 경우는 NaOH가 물론 많지만 HCl이 많기 때문에 HCl이 많기 때문에 H2O가 100ml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OH-도 100ml 남을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중성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 되겠죠. 자, 나가 염기성이지만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죠.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온도 또한 어떨까요?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온도가 더 높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C가 가장 높은 이유를 쓸 때 C가 중성이어서 그러면 틀립니다. C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와 나를 비교해도 나가 염기성이지만 얘가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만 설명을 할 테니까 나와 다는 여러분이 숙제로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데요. 자, 속이 쓰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위액이라는 게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위액. 근데 위액이 무슨 성분이냐면 산성분이에요. 산성분. 그래서 이때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염기를, 근데 너무 강한 염기는 아니야. 약한 염기를 넣어주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네,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산이 강하면 우리 위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위 안쪽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좀 성분을 약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약한 염기를 넣어서 산 성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도 무슨 반응의 일종이다? 중화 반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 다 여러분이 한번 답을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